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4번입니다. 수업 시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 우리 그러면 학습 어플을 읽고 다 같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학습 목표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X축, Y축,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의 의미를 알고 어떻게 대칭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학습 목표에 나와 있는 대칭 이동이라는 것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겠죠? 선생님과 같이 대칭 이동의 의미가 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색종이에 선생님이 이렇게 X표를 표시를 했어요. 선생님이 이 색종이에 정확히 절반이 되는 직선을 기준으로 색종이를 반으로 접었을 때 움직여지는 이 X는 이 점에 위치하겠죠? 이거와 같이 직선을 기준으로 한 도형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 대칭이동이라고 해요. 우리 정확하게 선생님이 대칭이동의 의미를 한번 판서해 줄게요. 대칭이동이란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또는 도형을 이거와 같이 직선 또는 점도 돼요. 어떤 한 점 또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으로 옮기는 것을 대칭이동이라고 해요. 즉, 아까 선생님이 색종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X표를 이 직선에 대하여 접어서 반대편에 있는 X표로 움직이는 것을 대칭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학습 목표에서 읽었던 것처럼 오늘은 X축, Y축,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을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과 같이 첫 번째로는 점에 대한 대칭이동을 살펴보고 그 학습이 끝난 뒤에 도형의 대칭이동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점의 대칭이동부터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좌표 평면 위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줄 거예요. A라는 점은 1,4를 말하고 B라는 점은 마이너스 2,1을 말해요. 이 각각의 점에 대하여 X축, Y축,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을 살펴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대칭이동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좌표 평면을 그렸어요. X축과 Y축과 원점을 표시해야 되는 거 있지 않았죠?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A점과 B점을 각각 표시를 해볼게요. 먼저 A점을 보면 1,4를 찍어볼게요. 우리 A점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먼저 A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지금 준혁이가 말해줬어요. X축에 대해서 A점을 접기 때문에 이쪽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손으로 집어주네요. 정확하게 더 설명을 하면 X축에 대해서 X축과 수직이 직선 위에 있는데 길이가 같은 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X축으로부터 A점까지 거리가 4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거리가 4가 되면 Y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 점에다가 이름을 A1이라고 적어줄게요. 즉, 선생님이 옆에다가 편서를 해보면 A점에 대해서 먼저 관찰을 하면 A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은 대칭이동한 점 A1의 좌표는 1,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어요. 유사하게 우리는 x축 말고 y축에 대해서도 이동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승렬이가 잘 말해줬어요. 승렬이는 선생님 보고 옆에 있는 마이너스 1,4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승렬이가 승렬이는 y축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적기 때문에 x좌표가 A점으로부터 y축의 수직인 직선 위에 이동한 점이 있는데 y축과 이동한 점의 거리가 A점으로부터 y축까지의 거리와 같다고 말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한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y좌표는 그대로 4라고 말해줬네요. 잘했어요. 선생님이 이 이동한 점에다가 이름을 A2라고 붙여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A2의 좌표가 마이너스 1,4다라고 말할 수가 있네요. 이 사실을 선생님이 옆에다가 또 판산해보면 A점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A2의 좌표가 마이너스 1,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A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것은 원점과 A를 이은 직선 위에 그 이동한 점이 있는데 원점과 A까지의 거리와 이동한 점까지의 거리가 같게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점 A, A1, A2 그리고 이 점을 옮긴 점은 A3라고 하면 A3랑 A3는 이렇게 A, A1, A3, A2가 직사각형을 이루는 꼭지점에 있게 돼요.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만나는데 두 대각선을 정확히 이등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A3 좌표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이 사실까지 정리를 하면 A점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은 점 A3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지금 한 것이 무엇이냐면 A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인데 X축, Y축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우리 한번 B에 대해서도 이동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B에 대해서 B를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주면 마이너스 2,1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다시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B1이라고 뒀을 때 B1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점과 했던과 유사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또 B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축을 기준으로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Y축에 대해서 이동한 점을 B2라고 했을 때 B2의 좌표가 2,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B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는 우리 그 점을 B3라고 1을 붙여주면 2,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특정 점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는데 선생님과 같이 어떻게 이 사실을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즉, 선생님과 한번 정리할 내용은 좌표 평면 위의 점 P, X, Y에 대해서 이것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1이라고 했을 때 P1의 좌표를 볼 거예요.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죠? y좌표의 값이 부호가 반대가 됐어요. b는 어떻게 됐죠? b를 x축에 대칭 이동했더니 마이너스 2,1이었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된 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y좌표의 값의 부호가 달라졌네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x축에서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된다? 네, 정훈이가 잘 말해줬어요. y좌표 값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었네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px, y를 x축에 대칭 이동해서 알 사실과 같이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을 때는 어떻게 점의 좌표를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네, 아름이가 잘 말했어요. 선생님이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이름을 p2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이너스 x, y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로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p3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상욱이가 잘 말해줬어요. p3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고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즉 우리는 구체적인 예로부터 이러한 사실들을 유추할 수가 있었어요. 네, 모두들 다 참 잘해주었어요. 지금까지 선생님과 점을 대칭 이동했을 때 어떠한 좌표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선생님과 이제 계속할 건 무엇일까요? 대칭 이동이 아니라 한 점 또는 도형을 이동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점을 했는데 아직 도형은 안 했죠? 그렇다면 이제 계속할 것은 우리는 도형을 대칭 이동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볼 거예요. 도형을 움직였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x축, y축,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과 같이 x축에 대해서 도형을 이동시켰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우리 처음에 선생님과 했던, 복습을 하였던 도형의 방정식을 f, x, y는 0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즉 우리는 방정식 f, 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어떻게 이 방정식이 바뀌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선생님이 시각적으로 그려주면, 예를 들어서 fx라는 f, x, y는 0이라는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은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다? 그렇죠. 현이가 정말 알겠어요. 이 빨간 그래프의 방정식이 어떻게 써지는지가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일단 처음 할 것은 f, x, y는 0을 만족하는 임의의 점을 p라고 볼게요. p, x, y를, 그렇다면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p가 여기 있겠죠? p, x, y. 또 혹은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이 흰색깔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이라고 줄게요. 이것의 형태성을 X', Y'이라고 줄게요. 즉 우리는 이 도형을 전체로 옮기기 위해서는 한 점이 이동하는 점의 좌표를 알면 되겠죠?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점의 이동에서 알다시피 X'이 X이고 Y'이 마이너스 Y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살짝 바꿔서 적으면 X는 X'이 되고 Y는 마이너스 Y'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방정식 fx, y는 0이라는 식의 x'과 y'을 넣어주면 우리는 fx' 또 y가 마이너스 y'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y'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fx, y는 0을 만족하는 점 P를 x축에 계속 대칭한 점이 어때요? fx, y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다시피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fx, y는 0을 x축에 계속 대칭이동한 방정식이 fx, y는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y축 원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선생님이 형성평가에서 각자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y축 원점에 대해서 이동을 했을 때 이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가는 선생님과 같이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바로 원점에 대한 도형의 대칭이동 방정식 fx, y 0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첫 번째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y는 0이 된다는 것을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또 두 번째로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우리는 f-x, y는 0이 된다는 것을 비슷하게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통해서는 f-x, y는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각자 여기다가 별표에 표시를 하여서 우리 절대로 잊지 않도록 약속합시다, 선생님하고.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줄 거예요. 문제를 각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각자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친구들이 다 잘한 것 같으니까 나와서 발표해볼 친구 있나요? 네. 원희가 1번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원희의 설명 들어볼까요? 원희가 이 식을 fx, y는 0꼴로 나타내기 위해서 2x 빼기 y 빼기 1은 0으로 나타냈네요. 그렇게 해서 이 정리한 내용에 따라서 x축에 대해서 이동한 것은 2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라고 잘 말해줬고요. y축에 대해서 이동한 것은 마이너스 x 빼기 y 빼기 1은 0이라고 잘 말해줬고 원점에 대해서 이동한 것은 마이너스 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라고 잘 말해줬어요. 또 이번 풀어볼 친구 있나요? 네. 대한이가 나와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대한이도 이것을 fx, y 형태로 고치기 위해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빼기 y는 0으로 고친 다음에 각자 x, y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였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y는 0으로 나왔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을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y는 0이라고 나왔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은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y는 0이라고 잘 말해주었어요. 선생님이 형상평가지를 안 하면 되니까 열심히 풀고 우리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초 넘었어요.